안녕하세요. 현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목이 기토를 봤을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간목이 경금을 보면 어떠한 팔자를 갖게 되는가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이 경금을 보면 간목은 큰 나무고 경금은 또 큰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은 권력이고 또 큰 칼, 도끼와 같다. 우리가 금을 경금과 신금으로 나누죠. 경금과 신금으로 나누는데 경금은 큰 칼이고 신금은 작은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보면 큰 칼에 큰 손잡이를 가진 것과 같다, 이렇게 물상을 지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간목이 큰 칼을 휘두르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칼은 누가 찹니까? 장군이 차죠. 요즘도 이제 매년 이제 봄이 되면 그 장군 진급을 하죠. 그렇죠. 장군을 진급하면 대통령이 장군에게 칼을 하사를 하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잡으면 리더 또는 대장, 장군 또는 조직 생활을 할 경우에는 조직의 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큰 칼의 손잡이가 될 수 있으면 큰 칼을 휘두르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휘두를 수 있어야 돼. 손잡이가 돼야 돼.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경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졸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거목으로 성장한 간목은 경금 도끼로 잘라야지 우리는 동량지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량지목으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이 경금을 잡으면 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경금 칼을 잘 못 쓰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또한 칼이 한번 손잡이에서 빠지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를 하느냐면은, 간목이 경금을 보면 관이죠. 그럼 여명의 경우에는 관이 손잡이가 빠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남명에 보면은 뭡니까? 경금이라고 했을 때 간목이 뭐가 돼요? 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될 수가 있는데, 서로 부부가 한번 이별을 했다, 이혼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손잡이를 끼워도 다시 헐렁헐렁해지죠. 그렇죠? 헐렁해서 자주 빠지게 되죠. 손잡이가 빠진 칼을 쓰게 되면은 그 칼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본인이 다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주든 간에 일단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간목이 경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오히려 장군이 아니고 졸장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칼은 큰데 그거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목, 즉 손잡이가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약하다, 신강하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그런 육진론적의 의미를 떠나서 우리가 물상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습하는 그런 숙달을 자꾸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목이 경금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편관칠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관칠살. 일단 관은 정관, 편관으로 나누지만은 편관은 7가지 살이다. 그래서 칠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간목이 경금을 봤을 때, 즉 편관칠살을 제어하는 데는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는 능력은, 그래서 제1
제2, 제3 세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주의 그릇이 큰 것은 뭐냐? 제1이 되겠죠. 제1은 우리가 식신제살, 그러니까 사주의 식신을 가지고 편관을 제어할 수 있는 사주를 갖다가 제1등, 즉 급수가 제일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양인합살 또는 이거를 매시합살이라고 그러죠. 고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적장에게 누이 동생을 시집을 보내서 가족을 만들므로 인해서 유아정책을 쓰는 거죠. 즉 미인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제사라는 능력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급수가 낮은 것으로서는 이제 살인상생을 둘 수가 있어요. 살인상생은 뭐냐면은 관인상생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관이 인을 생하고 인수가 나를 생함으로 인해서 그 편관칠사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살인상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급수가 높은 것은 우리가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식신제살. 두 번째는 양인합살,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인상생,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급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식신제살이란, 식신은 내 실력이죠. 내 실력으로 관을 국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취한다. 진짜 실력, 자기 실력으로다가 죄송합니다. 관을 제압하는 것을 우리는 식신제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인합살. 양인합살은 을목이나 또는 묘목, 간목이 을목이나 묘목을 보면은 뭐가 되는 거 아니? 양인이 되죠. 그래서 경금을 합해서 을경합으로 합해서 취하는 것을 우리는 양인합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람을 이용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의 기용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용병술이 뛰어난 것을 우리는 이제 양인합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인상생은 관과 내가 유정한 관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리더가 될 수가 있죠. 즉 윗사람의 보호에 의해서 리더가 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금이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 격국용신론으로 보면 이게 이제 뭡니까? 통관시키는 뭐 통관용신을 쓴다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 없이 우리가 물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자꾸 습관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죠. 저 맨 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을 감당하지 못하면, 즉 간목이 경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졸장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이 강하게 되면 이법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오히려 식상이 강하고 관이 약하면 이법, 관을 우습게 하는 거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수롤의 강목, 수롤은 이미 나무가 성장을 다 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병정화로다가 꽃을 만발을 했고, 또 경금은 또 열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물상으로 지어 본다면은 가을 과수원에 큰 나무가 경금 열매를 잔뜩 매달고 있는 추수를 기다리는 과수나무, 큰 나무로 볼 수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 시에 있는 자수가 수생목해서 목생화로다가 큰 꽃을 피웠으니까 이거를 우리는 정통명리 용어로다가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통명이 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또 키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체격이 좀 우람하게 아주 멋있게 잘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주의 문제점은 뭐냐? 간목이 꽃을 피웠는데 병화도 피우고 정화도 피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병정혼잡,
병정혼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정혼잡이 되면은 정신적인 갈등이나 판단에 착오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즉 내가 병화 태양을 봐야 될지 또는 정화를 봐야 될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신이 혼잡이 되면 식신과 요거는 이제 식신이고 요거는 상관이죠. 그래서 식신 상관이 혼잡이 되면은 일단 사람이 겉모술수가 남다르다.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평을 듣기도 하죠. 또한 식상이 이렇게 혼잡이 되면 이거를 이제 상관으로 보죠. 상관으로. 그래서 우리가 식신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순수성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상관은 다양한 변화성 또는 다양한 뭐 루트를 개척한다든지 또는 다각화된 전략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기회를 잡고 뛰어난 화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죠. 이와 같이 사주에 병화와 정화가 혼잡이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태양을 볼까 달을 볼까 하는 판단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사주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지지에 인술화국을 이뤘어요. 인술화국을 이루고 천간의 병정, 화기가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 경금을 녹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관을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앞에서 설명했던 제1 뭐라 그랬어요? 편관칠사를 제어하는 방법에는 식신제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식신제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가 굉장히 격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금이라는 칼은 어떤 칼인가요? 수월에 요게 유술로에다가 이 유금이 경금에 뭐가 돼요? 양인이 되죠. 그러니까는 경금 또한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한 큰 칼이다. 그럼 본인은 수생목을 받은 갑인이기 때문에 역시 또 이 목 또한 강하고 또한 이 화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금을 잘 다룰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큰 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쫄장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는 능히 큰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여기 미대운에 이제 졸업을 했겠죠. 그래서 졸업 후 21대운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건설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 5대운에 인오술하국이 되죠. 인오술하국이 되죠. 이때는 완전히 경금을 재련을 해서 신금화할 수 있고 또는 경금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된 거죠. 식신제살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건설 시행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이렇게 쭉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41대 즉 50살이 될 때까지 아주 사업을 잘 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51대운 들어서면서부터 자 계묘대운이 오죠. 계묘대운. 그럼 묘월의 계수니까 이건 뭐가 돼요? 봄비가 내리는 거죠. 또 묘는 또 바람이기 때문에 봄비가 내리고 바람도 부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는 화들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거나 또는 빛이 좀 양해질 수가 있다. 이 묘목은 목생화하기가 조금 어렵죠. 쓴목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에 젖은 쓴목이 들어와서 좀 목생화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 51대운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또한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이 경금 칼이 비를 맞으면 우리가 쇠가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쉽게 녹이 슬죠. 그렇죠. 그래서 51대운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경금 칼이 녹이 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 10년 동안 많이 고생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20년 넘게 이렇게 쭉 많은 그 경제적인 부를 성취를 했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 그 딸을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요 41대운에 이제 그 가정을 한번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재혼은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혼을 해가지고 딸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이때부터 이제 사업을 어렵게 됐는데, 요 이제 그 임대원, 지금 요 이 정유생이니까는 지금 몇 살입니까? 64살이 되죠. 지금 이미 이제 임대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4, 5년 됐어요. 그럼 임대원이 들어오게 되면 요게 임수가 오면서 뭐가 돼요? 정임 합의되죠. 정임 합의되게 되면 병정이 혼잡되어 있던 것 중에서 정화를 하나 꺼뜨린 거죠. 정화를 하나 꺼뜨린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식상 병화만 밝게 빛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정 혼잡의 상태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화가 뜨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병화가 뜨면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60일 대운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사업을 접고 다른 길을 걷기로 했는데 60일 대운 60일 대운 병신년에, 병신년이면 몇 년 전이죠. 병신년 세운에서 병화가 더 하나 오죠. 정화는 정임합으로 꺼뜨렸지만 병화가 하나 더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쌍병출현이 되는 거죠. 쌍병출현. 그래서 원래 이 병화는 태양으로서 유일무이한 것인데 쌍병이 뜨게 되면은 태양빛이 흐려진 것으로, 나중에 이제 병화를 공부를 할 때 또 다시 자세하게 또 공부를 하겠지만, 이때 태양이 두 개가 뜨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태양빛이 흐려진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때 갑자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스님. 그래가지고 스님의 길을 걷기로 해가지고 걷기로 해서 이제 머리를 깎고 조계종은 아니고 다른 정파의 스님이 되셨는데, 한 2, 3년 정도 그 스님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서울이 상당히 그 큰 건물에 포교원을 차렸어요. 저는 이제 포교원을 이제 가보지는 않고 지나가면서 봤어요. 굉장히 그 큰 길가에 있는 포교원이었는데 상당히 그 건물이, 큰 건물 한 층을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공부는 이제 열심히 이제 해서는 됐는데, 그 실제로 이제 포교원을 차리니까 포교원에 찾아오는 신도들이 열심히 불신 공부하러 옵니까? 포교원에 오는 그 불교 신자들은 신도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스님, 올해 제 운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 취직이 안 되었는데 언제쯤 취직이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명리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저와 이제 인연이 되어서 저하고 이제 명리 공부를 조금 이제 했는데,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처음 이제 명리를 접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죠. 그렇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명리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좀 그래요. 스님들이 저한테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스님들이, 길고 긴 명리 공부는 어렵고 간단하게 뭐 전법이나 이런 걸로다가 사람의 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자꾸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본인이 사람이 좀 이렇게 큰 그릇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람들 뭐 운이나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래 마음을 먹었던 스님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세를 떠나서 스님이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대학에서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불교학과를 해서 지금 열심히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다음 시간에는 경금이 신금을 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눌러주세요.